안녕하세요. 김영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약 2주 정도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그에 따른 이민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에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이 큰 변화 없이 계속 진행될 것을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오바마 행정부 지난 8년간의 행정 이민 정책이 진행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다들 대부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대통령 선거 결과 그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의회, 상원, 하원, 국회의 선거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어떤 중요한 내용,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은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한국의 법정주의라고 해서.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미국 국적을 줄 건지, 어떤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줄 건지를 모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랑 달라서 양원제 국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회의원이 한 곳에서 다 결정하면 끝이고 다수당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지만, 미국은 상원과 양원으로 다 아시다시피 나눠져 있죠. 상원은 총 100명이 50개 주에서 2명씩 보내서 구성되고요. 하원은 이제 인구별로 나눠서 지역구별로 425명이 구성이 되어서 총 525명의 국회의원을 미국이 가지고 있죠. 양원제 국가에서는 법이 통과하려면 한 원에서만 법안이 통과하면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원과 상원이 각각 같은 법률 내용을 통과시켜서 그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지만 법안이 실제로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오바마 8년과 트럼프 4년을 보면 이 상원과 하원이 묘하게 늘 다수당이 달랐습니다.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각각의 다수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대통령과 어떤 집권 세력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해도 반대당이 다수당인 원에서 그것을 반대함으로써 결국 법률이 통과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그러다 보니 이민 정책을 진행할 때 행정명령이라는 일종의 그 사이드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는 다카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 부담에 대한 것을 행정명령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회로로 하다 보니 완전치 못한 정책을 계속 실시했었고요. 또 행정명령이다 보니 그 힘이 세지 못해서 법원을 통한 견제가 훨씬 용이했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은 하는데 결과는 나지 않고 시끄럽기만 한 그런 나라를 지난 12년 동안 봐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실책들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으로 바뀔 확률이 제법 많아 보이지만 하원은 원래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요. 상원이 공화당이 약 3석 더 많아서 53대 47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지금 여러 그 예측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상원도 뭐 한석 정도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법률로 통과시키는 것까지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친이민 정책을 추진하다가 매번 어려웠던 오바마 행정부의 민주당 시절에 실패했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 변화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 진행하다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던 것이지요.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은 결국 사면입니다. 지금 미국은 지난 2001년에 마지막으로 사면이 한 번 있었고 그 후에 지난 19년, 이제 내년이 되면 20년째 그 이후에는 아무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면 그 법률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다카와 같은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같은 것이었죠. 이런 청소년들을 포함한 드리머라고 하는 이 법률안이 만약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다수당을 갖게 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 기다렸던 많은 불법 체류 신분 미비자 분들이 영주권이나 비자나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민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상원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법률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국회의 상황 때문에 그냥 지레 포기했던 수많은 친이민 법안들이 다 부활하여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민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 그러니까 국회를 통한 법률의 개정의 가능성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결국 지금 현재 연방 행정부의 가장 큰 조직인 국토안보부에서 또 국토안보부의 가장 큰 조직이 결국 이민국이거든요. 이민국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업무상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대통령 및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 이민국의 조직의 생리는 사실 친이민에 가깝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원래 이민국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이번 대통령이 2, 3년 정도 전에 전격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원래 이민국의 그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는 이민자라고 원래 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움직이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를 말씀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 그 디렉터를 바꾸면서 이 행동 강령, 조직 강령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민국의 커스터머가 미국 국민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놨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 말 같지만 그런 거 하나가 모든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민국의 분위기를 보자면 저희가 이민국에 가서 오피서들의 뉘앙스나 또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저희가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될 확률이 꽤나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 여름, 가을 지나면서부터는 일종의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딱 그냥 움직이지 않고 좀 있을 변화를
대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이민국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퍼블릭 차지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비자 영주권을 정지시킨 행정명령들이 올 연말까지 지금 다 있는 상태인데, 선거가 11월에 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이 내년 1월에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현재 이민국에서 걸려있는 수많은 반이민 정책이 다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새롭게 추진되어서 이민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어떤 조건들, 상황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민 어떤 환경은 변호사로서 느끼기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아직 준비 중이거나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맞춰서 상당히 변화될 이민 정책을 기대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변화될 이민 정책에 대해서 예측해 드리는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선거 이제 2주 남았는데요. 다 같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